안녕하세요. 필름메이커스입니다. 오늘 초대석 라이브는 저희 필름메이커스 3월 상영작 겹겹이 여름을 연출한 백시원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겹겹이 여름 상영을 5회차로 다 마쳤습니다. 작품을 보고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대중관객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독립영화 너무 어려워. 단편영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편적인 감성으로 보실 수 있는 영화들도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겹겹이 여름의 감독님으로 모신 거기는 하지만 영화 밖의 삶의 모습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연이나 그런 거 할 일이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주로 저희 프로그램이 주인공이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니 살짝 부담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 대답해 볼게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은 방송국 PD고요. 시사교양국 PD인데 지금 17년 차.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 PD 동료분들이랑 만드는 일 하고 있고요. 본캐가 되고 싶었지만 약간 부캐가 각본 작업하는 일이죠. 한예종 전문사 다니면서 영화를 좀 찍었었고 사실 지금도 찍으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작가인데 아직 데뷔 못한 시나리오 작가. 일하시는 시간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시나리오 작업도 꾸준히 하신다고. 그러게요. 저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진짜 일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애기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랑 놀고 애기 재우고 키친 테이블 라이터처럼 조명 하나 딱 켜놓고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쓰면서 각본 작업 사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겹겹이얼은 작품 기획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사교양 PD고 또 나름대로 저의 주특기는 그래도 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성 짙은 작품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원에 들어와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니까 전혀 다른 그냥 멜로를 되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멜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멜로를 찍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결혼 한 7, 8년 차쯤 됐나 보다. 그 연애 감정을 굉장히 잊어버린 지 인 상태였고 도대체 내가 연애를 어떻게 했었지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였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잊고 있었던 그 20살 시절의 감정들을 정말 이렇게 두루박에서 길어 올리는 것처럼 막 길어 올린 거예요. 그때 강렬했던 기억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헤어졌을 때 감정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재회했을 때의 감정, 두근거리기도 하면서 아련하면서 망설이면서 막 했던 그 감정, 되게 약간 휘몰아치는 감정들이 다시 기억의 심연 속에서 다시 딱 드러나면서 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소재 삼아서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는 다 픽션인데 다 제가 그냥 지어낸 건데 그 감정을 이제 연료 삼아서 썼던 그 설렘을 많은 작품들에서 사실 소비를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네.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보다 조금 더 깊은 감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 이미 이제 연애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 연애를 다시 진행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 감정이 조금 더 영화를 찍을 당시의 나이대에는 좀 더 끌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로맨스 장르 하면 떠오르는 좀 그런 두근거리게 하는 것보다는 갈등하고 돌아서고 이런 과정들이 연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독특한 로맨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도 준비를 하긴 했어요. 보여주고 싶었던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단면은 어떤 것이었을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에서 뭐 다 그렇죠, 뭐. 네. 그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때 북촌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북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북촌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원소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 그 길을 되게 열심히 걸으면서 이 공간에서는 이런 장면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상상을 했었고, 길게 이어져 있는 길이 있어서 이 길을 쭉쭉쭉쭉 걸으면서 이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와는 완전 다른 감정 라인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이제 언덕이 있거든요. 쫙 올라갔을 쯤에는 감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뭔가 약간 고조가 되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약간 설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 사람이 이 언덕에 올라갔을 때는 뭔가 진짜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썼었고 그게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이 장기 연애를 했던 커플을 종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이 고민을 하다가 1, 2, 3번으로 돼 있는 이 시간 순서를 2, 1, 3 이렇게 배치한 거거든요.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까? 아니면 감정선을 이해할까? 혹시 몰라갖고 완편할 때 1, 2, 3으로도 붙여보고 3, 2, 1로도 붙여보고 막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2, 1, 3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애초에 의도대로. 관객분들이 보시기 좋게 나이를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셔서 보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인물의 외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다르게 또 연출하시려고 했던 흔적도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노아 배우님이 30대시고 김우겸 배우도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대 초반 모습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김우겸 배우는 이제 덧머리를 하니까 그 앞머리를 내리니까 확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줄무늬 셔츠 입히니까 되게 대학생 같아 보였고 이노아 배우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노아 배우도 앞머리 가발을 화장도 거의 안 하고 티셔츠 같은 거 입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보는데 웃겨가지고 그 강희가 이렇게 몰래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발 벗는 장면에서 이렇게 양말이 반쯤 벗겨진 채로 아, 질질 끌려. 네, 그거는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찍힌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데 이러면서 저희 너무 좋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제가 디렉션을 안 줬는데도 그냥 그거는 김우겸 배우가 신고 온 거예요. 아, 제가 딱히 양말까지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본인 신발에 본인 양말을 신고 왔는데 그런 어설픈 모습들이 또 그 시절을 회상하는데 어울리지 않았나. 제목도 좀 귀여워요. 이 겹겹이 여름.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안미옥 시인님의 시인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얼굴들의 레이어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처음 과제는 시와 산책이었어요. 강희가 시인이고 그다음에 둘이 산책을 계속하는 컨셉이니까 저희 동기들이 너무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안미옥 시인님의 시, 그 겹겹이라는 표현을 본 순간, 뭔가 여름이 여러 번 나오고, 그 레이어들이 쌓인다.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전작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전작의 제목은 되게 파격적이던데 되게 제목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제목을 타격점을 무조건 지어야 된다. 근데 너무 시와 산책은 너무 좀 노잼 제목이다라는 평이 많아서 여름을 최대한 담으려고 애를 많이 쓰긴 했어요. 청량한 느낌을 촬영을 6월 달에 했나? 그랬는데 저는 여름 영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쿠지로의 여름 너무 좋고 콜미바이오 네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로맨스에 대한 얘기들이라서 백사실 계곡 촬영지나 뭐 부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여름이 가장 예쁘게 담길 수 맞아요. 있는 계절인 것 같아서 되게 예쁘다. 그 캐릭터를 구축하시는 과정도 좀 궁금해요. 둘 다 좀 비슷하게 글을 쓴다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바쁘고 일 중독인 여자와 되게 한량 같은 남자의 조합이 이상하게 저는 끌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 중독은 아닌데 그런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조금 저는 재밌는 것 같고 저도 워낙 이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상을 쫓는 직업 두 가지가 저는 하나는 시민운동가고 하나는 시인인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는 정말 물질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것들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런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희도 분명히 그런 면들을 굉장히 높게 사고 좋아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하고 우려하고 그런 면들이 동시에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 제 안에도 되게 현실적인 면이 있고 이상을 쫓고 싶어하는 면들이 있어서 두 가지 면들을 연희와 강희라는 캐릭터로 좀 분리를 시켜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굳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강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연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강희의 어떤 지고지순함이라던가 연희를 편견 없이 계속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라던가 저 같으면 연희 같은 애가 있으면 좀 삐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삐지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그런 캐릭터를 쓴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장면이 나와요. 과거를 회상하는? 뭔가 시간을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와인드를 시키고
한번 패스트 포워드를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그림들은 이제 그 둘의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본인들 연애를 되게 많이 이입시키시더라고요. 전 사실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건 찍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푸티는 정말 그 다큐멘터리 찍는 것처럼 찍었어요. 폰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았고, 배우들이랑 하루 만에 찍었는데, 아, 의논하는 과정을 좀 가졌죠. 만나갖고 아, 이런 거 찍으면 좋겠다 해갖고 배우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어요. 이노아 배우가 뭐 도서관에 가서 막 이렇게 할까요? 왜냐면 본인들이 정말 연애를 할 때 상대방한테 보여줄 법한 리액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스텝도 하나도 없고 그냥 배우 둘, 카메라 감독 저 이렇게 4명 아, 해갖고 하루 종일 학교 돌아다니면서 찍고 디렉션도 크게 안 주고 다큐 같은 톤으로 찍었죠. 네. 정말 핸디캠, 그러니까 캠코더로 찍으신 거네요. 진짜 캠코더로 아, 찍었어요. 그 화질이 저희 따로 후보 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화질을 찍었어요. 아, 네. 제일 사양 낮은 캠코더로 일단. 네. 본업같이 찍겠네요. 네, 저는 다큐멘터리. 그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스텝 막 어쨌든 30명씩 떼거지로 있는 것보다 그때 4명이서 되게 단촐하게 진짜 찍는 게 되게 좋았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약간 진짜 같다는 느낌이 좀 오히려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한테 어떻게 보면 납득되는 거잖아요. 설득되는 거. 아, 거기 안에서 또 진정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 네. 너무 감사하죠. 배우님들이 진짜 캐스팅은 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작년에 이제 두 배우분들께서 출연한 작품들이 많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누아 배우님은 해야 할 일에서, 김우겸 배우님은 한국이 싫어서에서. 이노아 배우는 제가 발굴했어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립영화에서는 제가 진짜 발굴한 거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되게 작은 단역으로 출연하셨어요. 간호사 역할이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 많지 않거든요. 오디션을 보는 그 오디션 영상을 다 어, 올려놓으신 거예요. 유튜브에다 재미로.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조단역들이 많았으니까 인터뷰 영상을 보는데 그 인터뷰 영상이면 그 사람의 약간 본캐가 보이잖아요. 그 본캐에서 말하는 말투가 되게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제가 원했던 약간 까칠한 느낌도 있고 그래갖고 본캐와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가 약간 맞아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었고 김우겸 배우는 단편을 한 두세 개 봤는데 저 사람 되게 잘한다. 되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안을 했죠. 그래서 두 분 다 흔쾌히 수락하셔갖고 김우겸 배우는 아마 좀 독립영화 하는 젊은 감독들은 되게 하고 싶어하는 배우일 거예요. 네. 네, 많이 하고 싶어하는 배우인데 반해서 또 작품은 또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또 의외로 되게 흔쾌히 근데 제가 캐스팅을 좀 이렇게 동기들이 그러는데 되게 잘한대요. 저희 배우님들 다 잘 되셨어요. 어, 제 전작에 나오신 분들 지금 다 잘 되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기뻐요, 솔직히. 초급 때 나오셨던 김금순 배우님도 최근에 저기 폭삭 소가수다 네. 엄청 임팩트 있는 캐릭터 나오시고 네. 최정원 배우도 요새 너무 잘 되고 네. 장용 배우도 잘 나가고 있고 비결이 있나요, 비결? 되게 직관적인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얼굴과 목소리가 일단 80%는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눈길이 가는 사람이면 좋고,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배우님들 다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김우겸 배우도 목소리 너무 좋고. 네. 네. 아주 조각처럼 잘생긴 건 아닌데 되게 친근하잖아요. 되게 잘생기셨던데. 그런가? 저희 작품에서 좀 잘생기게 나온 것 같고, 되게 잘생기게 찍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낭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장면들도 나오고, 시대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소품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노래로 또 직접 나오기도 하고, 현 시대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낭만이라는 이야기를 잘 붙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약간 그런 사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 공간에서 누군가가 걷고 싶고, 그런 대화를 하고 싶고 해서 그냥 찍은 거지, 제가 낭만을 의도하고 찍은 건 아니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냐, 그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그게 거의 전부잖아요. 요즘에 잘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낭만이라는 정서를 느낄 수 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사랑이긴 하네요. 그냥 인스타그램 안 하고 저기 길거리에 시 있고 막 이런데
핸드폰 등장 많이 안 하고. 놀이터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 담벼락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놀이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존중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정서가 다 묻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사실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길이 조선시대에는 팔레터 같은 공간은 나인들만 오는 공간이 아니라 뭐 연애를 했을 수도 있고 무슨 모략을 꾸몄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오래된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600년 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공간이니까 이 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이 전 사실 너무 좋거든요. 제가 겹겹이 여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랑은 첫사랑의 설레임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랑은 시간이 켜켜이 쌓이는 사랑이고 그 켜켜이 쌓이는 사랑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정말 실제 경험에서 느끼는 건데 초반에 1, 2년 사귀는 거는 사랑의 힘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조금 더 차원 높은 수준의 약간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겹겹이 여름에서는 확실히 그 설레임의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익숙함과 약간의 지루함과 권태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선택, 이 사람의 단점을 이만큼 알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잔여물의 감정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용기라면 용기 같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관점과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성이 조금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오늘 깨달았네요. 오늘 깨달았어요. 이제 영화 밖의 삶에 대해서 좀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사교양 PD로 네.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쩌다가 극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음, 원래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 원래 고3 때 영국영화과를 썼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근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른 대학을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고 시사교양 PD로서 사실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면 진짜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를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감독 경험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사람의 약간 욕심인데 연출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연출을 할 수 없잖아요. 시사교양 PD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찍을지언정 크게 개입해서는 안 돼요. 관찰자처럼 지내야 되니까. 내 안에 그런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람의 캐릭터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출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잘 찍어서 잘 담아내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만들어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열망이 되게 강하셨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영화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서 또 만드신 거니까 그 결심을 실행하기까지는 고민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약간의 번아웃도 왔었고 그 시기에 한 10년 정도 회사를 다녔으니까 뭐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대학원을 다녔던 시기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인연이어서 절대 후회가 되진 않습니다. 저희 이제 채널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윤혜성 감독님하고 네, 동기시라고. 네, 혜성이도 광고에서 때려치고 나왔는데 더 대단한 거죠. 전 때려치지 못하고 잠깐 이렇게 놓고 나왔는데 두 분 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이 시대에 픽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줘야 하는가,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취재를 하는 사람이니까 개인의 사생활을 찍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딱 주어진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요새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찍잖아요. 옛날 같으면 사랑하는 모습을 찍으려면 다큐멘터리 사랑처럼 몇 달 동안 그 사람이랑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찍었는데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해지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그냥 찍어서 유튜브에 내보내면 내보냈지 선택적으로 자기의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누구한테 이렇게 막 오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아주 내밀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은
픽션을 통해서 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픽션밖에 구현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뭐 명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어떻게 찍겠어요, 저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이든 중요한 과거 이야기들 실감나게 느끼기에는 당연히 픽션이 최고죠. 현실에 일어난 일이지만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픽션, 그러니까 영화 같다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그 정말 이야기의 힘을 다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의 추이를 봐도 음, 관객분들도 좀 호응이 없고 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큐는 점점 영화 같아지고 영화는 점점 다큐 음, 같아진다.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드라마도 점점 다큐 같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다큐의 스토리텔링이 점점 영화의 그것과 닮아가고, 저도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 그냥 팩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물의 감정과 그 감정선과 서사를 많이 녹이려고 하고, 반대로 픽션은 이제 현실에 발붙이고 있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회기물이든 SF든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가 현실하고 맞붙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확실히 호응하는 것 같거든요. 소년의 시간 넷플릭스에서 되게 호응이 크던데 정말 다큐같이 튼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건적으로는 충격적일 수는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은 정말 있을 법한 일을 되게 담담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극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나한테 임팩트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뭔가를 딱 파고들 때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블록버스터들이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에 있어도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이유는 그걸 못 건드려서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쉽지가 않네요. 제가 만드는 작품이 저한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담고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 닿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채널 댓글에도 그런 네.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아, 한국 영화 역시 재미없다. 보석 같은 작품들이 음, 간간히 나와주기는 하지만, 음, 근데 대다수의 이제 대중 관객분들이 보는 그런 영화들, 음, 창작자와 관객들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창작자들이 느끼는 현실이나 아니면 자신의 작품에서 다시 재현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 지금 관객들과 좀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논픽션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음, 들고, 또 책도 내셨어요. 드라마 PD 분들을 인터뷰하신 인터뷰집 네, 드라마 만드는 네.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작년에 출간하셨는데 본업과 그다음에 영화를 만드셨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드라마를 연출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영화를 만들어 봐서 현장 용어나 아니면 저기 픽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고 한국 PD연합회라고 하는 PD들이 다 이제 속해 있는 연합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자 드라마 PD에 대한 인터뷰집을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어를 물색하시던 중에 저희 교양 PD인데 영화 되게 좋아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래갖고 누가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처음에 고사를 했는데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분들 드라마를 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상 또 한두 분 정도 만나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분의 작품 세계를 다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 이제 정말 잘 만든 작품들은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런 제작 비하인드나 그런 얘기들 듣는 게 다 도움이 많이 돼서 재밌게 작업했고 여성 드라마 PD들은 정말 특수한 존재거든요. 제가 입사했을 때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가 최초였어요. 최초 여자 PD.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 PD 약간 1.5세대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특수했던 그 상황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도 지금 이제 여성 감독들의 작품들이 이제 활발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양적으로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작품들이 또 나오고 있는 환경이라 맥락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드라마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영화는 한 편 찍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드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영화는 어쨌든 120분이니까. 근데 드라마는 같이 인터뷰했던 정지인 PD 같은 경우에는 막 50부작 막 이런 거에 조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진짜 진짜 힘든 거거든요. 1년을 넘게 조연출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일하셨던 분들이라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우셨을 거고, 드라마판은 되게 보수적인 판이라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드라마 만드는 여자들 느린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쭉 해봤을 때 이제 뭐 본업도 있으시고 극영화 작업도 하시고 책을 내는 작업에도 참여하시고 되게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또 시나리오 작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 또 어느 순간에 고갈되는 느낌도 들기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전 솔직히 고갈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방송국에서 대부분의 소스를 받기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취재를 하니 인풋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그 인풋이 들어오고 그거를 잘 쌓아뒀다가 지금 아웃풋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15년간 제가 만났던 오만 다양한 사람들의 그 소재가 있다 보니 아직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전 사실은 전문가는 정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막 다 쏟아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네요. 정리가 안 돼갖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로. 저는 이제 애 엄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도 봐야 되지, 회사도 다녀야 되지, 시나리오 써야 되지. 정말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뭐 그런 이제 외적인 것도 있지만 좀 내적인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네. 그러게요. 근데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일할까 싶어요. 음. 네,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이제 다큐 작업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몸이 건강한 상태로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석에 모시는 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최근의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한 음, 생각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음, 한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객 수가 그 이전의 한 절반에서 뭐 많이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한 60%대에서 음.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일단 제가 체감하는 거는 코로나 전후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단순히 영화를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시간이 있으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그 시간을 뭔가를 보는데 쓰지 않는 거죠. 캠핑을 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여가 생활을 하거나 이제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유튜브를 보든 틱톡을 보든 뭐 인스타그램을 보든 그러니까 그 보는 행위조차도 예전에 그 한두 시간짜리 콘텐츠를 보는 생활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단순히 즐겁고 유쾌한 2시간 혹은 힐링과 감동을 준 2시간만으로는 전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면 즐겁고 유쾌한 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만 사실 저기 짠한 영 그렇죠. 2시간 봐도 유쾌하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뭔가 배울 수 있거나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지금 실제로 잘 된 영화들 봐도 아트하우스 무비들도 굉장히 요새는 그래도 그나마 잘 되고 있고 구현하기 어려운 어떤 시대상을 정말 잘 구현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무비들을 많이 보는데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 저희는 볼거리를 많이 줄 수 없다면 생각할 거리라도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는 어쨌든 자본의 영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니 그 생각할 거리를 어떻게 잘 담을 것인지에 조금 더 저희 같은 신진 창작자들은 네, 애를 써야 되지 않냐. 음. 최근에 넷플릭스 그 네, 소년 씨가. 네, 소년의 시간이 저는 솔직히 되게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뭐, 유명한 배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아이디어와 시나리오를 승부를 했는데,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영화를 만드시는 것과 음, 방송을 만드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음. 직접 체감하신? 그냥 제일 큰 차이는 방송은 제작 공정이 100이라면 한 60에서 70 정도에서 멈춰요. 왜냐면 시간 때문에. 시간이 훨씬 짧거든요. 방송은 일주일에 보통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넘기죠. 왜냐면 시간 때문에. 그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긴 하지만 절대 시간이 짧고 영화는 훨씬 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다 보니
고치고 다듬고 해서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프로덕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부족해도 80, 90은 만들고 나가는 게 영화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근본적으로 좀 방송 콘텐츠와 영화라는 콘텐츠의 기능, 역할이 서로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워낙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 콘텐츠들을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네. 보니까 속성 같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송은 일주일에 한 편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속성에 맞는 어떤 제작 방식이나 퀄리티라든지 네. 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한 바구니 안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은 빨리 취재해서 빨리 내보내는 거 그건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화는 1, 2년 많게는 막 4, 5년씩 걸리잖아요. 방송은 사실은 만들어서 내보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공짜잖아요. 어쨌든 TV만 켜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적합하게 갈 것 같아요. 되게 용기 있는 영화가 좀 보고 싶긴 해요. 요새. 어쨌든 자본이다 보니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독립영화를 할 때 가장 큰 부분은 몸을 안 사릴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내 돈 내고, 내 돈 내산 찍는 거니까. 그런 과감함을 상업영화에서 되게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독립영화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 과감함이 상업영화에서는 요새 너무 많이 깎여나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뾰족뾰족한 얘기들이. 저는 사실 비교적 다듬어진 독립영화 감독인 것 같은데 되게 뾰족뾰족한 그게 살아있는 장편이 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워낙 좀 제작하는 작품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각각의 개성 있는 영화들이 한데 모여서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영화 한 편에 어떤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길 원하는 심리 같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같아요. 뭔가 육각형 영화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개성 있는 영화들을 저도 앞으로 많이 많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백시영 감독님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제작하시는 컨텐츠들 저도 재미있게 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